어제 국회에서 상당히 여야 간 공방이 뜨거웠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들 또 야당 의원들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날선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 이 부분 도대체 어떤 내용인데 이런 건가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내용은 간간히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평론가님께서 좀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갑자기 새롭게 떠오른 이 핵심 스모킹건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추미애 장관 보좌관의 전화입니다. 사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시절에 58일의 휴가를 썼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중에서 19일 같은 경우는 병가를 나갔는데 기록이 없다는 거죠. 병원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같은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국방부 내규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인 것 같다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시인을 했고요. 다만 이 장교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만 이건 공식 서류가 아닌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병가를 나갔다가 복귀해야 되는 날짜에 돌아오지 않고 임의로 이 병가나 연가 같은 휴가가 연장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아무 절차적 하자 없이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휴가가 연장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 특히 오늘 신원식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추미애 장관 당시에는 이 대표였습니다. 추미애 당 대표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지금 복귀하기가 힘든데 휴가를 연장하는 방안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물어봤다는 거죠. 해당 지휘관과의 통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공개가 됐고 그렇다면 당시 당대표 보좌관이 나서서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절차이냐. 만약 그 해당 병사의 부모가 당시에 여당 대표가 아니라 평범한 부모였다 하더라도 휴가를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 한 통 걸어서 휴가 연장이 되는 것이냐.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의 남자분들은 대부분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방금 장예찬 평론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에서 오늘 관련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듣고 난 뒤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서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 그랬죠. 네. 그 보장 이름 기억나요? 안 납니다. 전혀 안 나요? 예. 그러니까 당시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이제 병가를 다 쓰고 부대에 복귀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 관련 부대의 이제 상관입니다. 상관에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얘기하면서 병가가 연장되느냐라고 물어왔다라는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국방부 추미애 장관 혹시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아마 이제 어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전에 다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좌관이 전화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은 본인의 보좌관이 전화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그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장교 대위라는 분은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충돌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를 해서 전화가 온 건지 안 온 건지 정말 전화를 안 한 건지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좌관이면 그 보좌관이 누군지를 찾아서 그 보좌관이 정말 전화를 했는지 아닌지 대질 질문을 해보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방부에서는 이 통화 내용은 얘기를 안 했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병가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를 진행을 했다라고 정경두 국방장은 얘기를 했고 정경두 국방장은 얘기를 했고 다만 일부 행정 처리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 봤더니 오늘 이제 신 의원이 공개하신 녹취록 중에 이거 말고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 그 대위와 그다음에 중령이 있습니다. 두 사람하고 대화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 그 중령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 중령이란 분이 아마 지휘관인 것 같은데 중령이란 분이 명령은 내렸는데 행정적으로 서류는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로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서류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경두 국방장은 그 얘기를 한 걸 보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럼 실질적으로 문서로 뭐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휴가를 보내려면 휴가를 갔다고 하는 명령서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한 건에 대해서 병가의 한 건에서 그 부분이 없는 거 이거는 아마 정경두 국방장관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신 의원 보좌관실에서 통화했던
그 지휘관, 그 당시 지휘관 중령이란 분도 확인해 준 걸 보면 아마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국방부의 입장은 뭐 절차는 밟았는데 행정적인 어떤 미비로 인해서 어떤 그 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전산상이나 서류상으로는 남아있지 않다. 이 부분 정경도 국방장관이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확인을 한 내용이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 녹취록이 공개되고 난 이후 상황은 아직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아마 계속해서 질의라든가 여기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공개된 녹취록은 이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 보좌관이 이 담당 그 장교들하고 통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 한쪽의 주장이기도 한 거지요. 담당 소대 이 부대의 대위와 중령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교수님 이 네. 부분은 신빙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이게 너무 충돌되고 네.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검찰이 중립적인 수사를 통해서 뭐가 진실인지 찾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 의원이 제공하신 여러 가지 녹취록을 보면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보면 전화가 왔다는 게 확인이 됐고, 두 번째 행정적인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리고 병가가 아니라 연가로 보내라고, 개인 연가로 보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보좌관이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 부분 충돌되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는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건 검찰이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조사가 미뤄져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명확하게 두 분 불러가지고 그 보좌관이라는 분 누군지 찾아서 부르고, 그다음에 이 대위라는 분도 지금은 대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불러서 대질신문 해보고 조사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또 통화 기록 같은 거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금방 끝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명확하게 지금 처리가 안 되는 바람에 계속 정치적인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이제 신원식 의원이 얘기를 하셨으니 추미애 장관도 어떤 형태로든 또 반박을 하지 않겠어요? 그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제3자 입장이든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정확하게 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빨리 풀어줘야 된다. 그래야 정치적 쟁점이 안 돼. 자꾸 이렇게 시간이 끌게 되면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이 같은 녹취록을 공개한 신원식 의원은 추 장관이 계속해서 사실을 왜곡할 경우 추가로 증거 폭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추 장관 아들 의혹의 총 공세에 나선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오늘 뭐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도요, 이와 관련된 질의가 계속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 신원식 의원실 보좌관과 통화를 한 대위가 굳이 거짓말을 해서 본인에게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 대위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한데 본인 입장에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게 군생활을 하는데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받기는 받았는데 건 사람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미애 장관이 당시 당 대표였는데 네. 의원실에 9명의 보좌진이 있는 것이고요. 당 대표실에 보통 대표실장, 뭐 부실장 이렇게 해서 한 10명 안팎의 보좌진이 추가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은 사실 법적으로 따졌을 때 의원실에 소속된 4급 보좌관 2명인데 꼭 그분들이 아니라 다른 보좌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뭐 민간인분들이나 군인분들은 이 국회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좌진을 보좌관이라고 받아들였을 수가 있다는 점. 그걸 고려해도 한 20명 정도만 검찰이 불러서 조사하면 네.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동부지검에 배당된 게 올해 초인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가도록 수사가 진척되는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리거든요. 그 와중에 추미애 장관은 본인의 인사권을 발동해서 동부지검 지검장을 포함해서 일선 수사팀을 전부 다 물갈이 해버렸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수사 방해가 아니라면 뭔지 개인적으로 의혹이 들고,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본인도 빨리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네. 지금 그럼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너무 늦게 하고 있는 이 수사팀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문책을 하시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시든 아주 중요한 문제, 특히 병역 문제는 영린이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이 문제를 빨리 수사해서 털어버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추미애 장관에게 정말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위해서라도 이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빨리 되도록 지휘를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처할 수 있는
최선의 처신이 아닌가 싶고요. 보통은 의혹이 제기되면 굉장히 빠르게 국회에서 반박을 하시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이 신원식 의원의 녹취록 공개 이후에는 아직까지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별다른 해명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해명을 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관련 사안은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사실 야당에서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시민단체에서 고소 고발이 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보좌관이 전화했다라는 의혹까지 지금 나온 상태인데 이 부담, 민주당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 일단 방어 공세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30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원래는 수술로 입대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군대에 간 거다. 그러니까 칭찬해 줄 만한 일이기까지 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궁금한 내용. 그런 정도라면 뭐 수술 기록이나 진단서 같은 것들을 공개하면 좀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0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정말 이분이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면제 대상이라고 하시면 군대 안 가시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군대 가게 됐을 때 주위 병사들에게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우리나라 병역 제도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왕지사 그 병역 제도를 통과해서 입대를 하셨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면서 병역 생활을 하는 것이 또 맞는 것인데 안 가도 될 사람이 갔으니 우리가 고마워해야 된다, 칭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일인 것 같고요. 김병주 의원 군 장성 출신입니다. 그런데 병가를 줬다고 특혜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하는데 단순히 병가가 아니라 그 병가를 주는 과정에서 정치인, 그것도 당시 여당 대표의 외압이 있었는지 아닌지가 여부이기 때문에 만약 정치인 아들은 몸 아파서 아무렇게나 병가 쓰고 복귀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친다면 평범한 부모님들은 참 아들 군대에 보내놓고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정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단순히 이 추미애 장관 아들 한 사람을 잡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네. 조금 결을 달리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민주당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 공정과 정의를 다루는 장관인데 이 같은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같은 방송에 출연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 수사 결과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냐. 이거 특임검사 임명해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빨리 해서 그 네. 결과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의견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양쪽 의견만 들어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검찰이 중립적으로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가지고 지금 궁금해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이게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병가를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병가를 보냈는지, 또 절차상 문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만 딱 따지면 되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사실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간단한 문제일 수 있고 네.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만 보면 되는 거고, 또 기록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왜 안 남아있다면 왜 안 남아있는지, 그것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조금 더 빨리 속도를 네. 내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 논란에 휩싸여 있는 분들을 좀 불러서, 참고인으로라도 불러서 조사해서 정말 뭐가 진실인지 밝혀내야 되잖아요. 이게 뭐 국민들을 볼 때는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화날 일이죠. 정치인이 외압을 행사해서 군의 어떤 그 다른 군인하고 다른 혜택을 받겠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또 반대로 만약에 아닌데 이게 정치적 공세가 돼가지고 그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치명적인 역할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고. 네. 그래서 그래서 양쪽 다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중립적 입장에 있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 수사를 빨리 진행해서 결과를 내놔야만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거지. 이렇게 계속 검찰 제대로 결과도 안 내놓고 양쪽에 공격만 하게 되면 정치적 쟁점으로 끝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 국민들은 그걸 결코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빠른 시간 안에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 수사가 시작된 지 거의 8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로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수사 마무리하고 그 결과 도출해서 더 이상 이 사안이 정치 논쟁으로 계속해서 번지는 부분 더 이상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